떠날 때는 말없이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런가 하면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시도 있고, 정치인들이 마지막 모습을 보일 때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그 시의 그 대목을 즐겨 인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부터 약 1시간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검정 우산, 검정 옷, 그다음에 타이를 하지 않은 하얀 와이셔츠, 그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짚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병원 내에서, 대표실 내에서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이제 또 사진이 공개가 돼서 그때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지팡이를 짚은 사나이가 되어서 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는, 사관 쪽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검색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검찰이나 또는 이 법원에 들어갈 때 검색대 통과하는데 그 검색대 번호가 4번이더군요. 4번 검색대를 통과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표 시종일관 이렇게 웃음기 없는 얼굴, 그렇다고 해서 뭐 침통한 표정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표정으로 지금 법정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앞에 포토라인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를 다 모아서 턱 밑에 갖다 놓은 다음에 묻더라고요.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 한 말씀만 하소서. 그다음 2번째 질문을 이제 다른 기자가 던졌습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이냐. 키 포인트 중에 포인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장 심사에서 가장 핫하게 양측이 이제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백현동 민간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인사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그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현동 그 부지 용도를 4단계 점프 상향시키면서 그때 민원을 했던 민원 브로커로 지목됐던 사람인데, 이재명이 이 사람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는데 잘 아는 사이, 통화도 주고받는 사이, 이제 이런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김인섭하고 마지막 연락 주고받은 게 언제였냐.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들어가더군요. 그 4번 검색대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재명의 뒷모습, 등을 보면서 저게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뭐 감상이 젖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울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들어간 325 법정에서 이제 유창훈 판사 앞에서 이제 심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100%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건강 문제를 핑계대고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통상 90%, 99%는 다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자리에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볼 기회가 없어요. 구속기간 20일, 그다음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붙여지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6개월 동안 모습을 이제 볼 수 없는 겁니다. 저 검은 양복 차림의 이재명을 이제 볼 기회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 법정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죄수복을 입은 이재명을 보게 되는 거지. 지금 저 모습, 위아래 검정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이재명의 모습은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사태로 불거지기 시작한 이재명의 개인 비리, 민주당과는 아무 관계없는,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형식적인 그 대표 자리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이제 그런 비리,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지난 2년 동안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이재명 사태죠. 사실은 대장동 사태, 뭐 백현동 사태, 뭐 변호사비 대납 사태, 뭐 대북 송금 사태, 뭐 10가지가 넘는 혐의가 있지만 그거를 다 묶으면 그냥 이재명 사태인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조국 사태가 3년 동안 나라를 쥐고 흔들었고, 지금도 그건 끝나지 않아서 조국이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채광권 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북 콘서트 하고 있잖아요. 재판은 재판대로 받고. 참 희한한 나라꼴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면서 무려 거기에 얽혀있는 7가지 혐의가, 그러니까 조작된, 위조된, 날조된 7가지 혐의가 1심 재판부에서 다 유죄.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고, 인턴 확인서를 가짜로 만들고, 숫자를 다 속이고, 기타 등등 장학금을 가짜로 타내고,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이미 재판부에 의해서 다 유죄, 사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라는 자와 그 딸이라는 여성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 콘서트도 하고 홍삼 광고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또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 나라가 가진 어떤 기초적인 상식과 양식과 가치관이 한꺼번에 전도되어 있는 그런 기괴한 풍경 속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을 조국과 더불어서 보냈는데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이 지난 2년 동안 전적으로 개인 비리에 의한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오울스톱시키고 모든 정치적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지난 2년. 왜? 대장동 사태 일부가 터졌던 게 2021년 9월입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8월 31일. 그래가지고 그게 9월 달부터 이제 화산처럼 폭발을 했던 거죠. 그로부터 지금 딱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9월 26일. 정확하게 2년 흘렀습니다. 나흘 모자란 2년이 흘러버렸네요. 그 사이에 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냈고, 그 사람은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불체포 특권을 여기 하나 방탄조끼를 입었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이거 차는 거죠. 쇠고랑 찬다. 옛날에는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쇠고랑 찬다.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심판대에 섰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신문이 있더군요. 어떤 독자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대가 아니라 단두대다,
정치적 단두대에 섰다. 그런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쓴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올 때 그리고 법원으로 들어갈 때 지팡이를 특히 병원에서 나올 때는 이재명 대표가 한번은 휘청 하더라고요. 휘청. 옆에서 손을 잡지 않으면 이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또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야 24일 굶었다는 사람 맞아? 얼굴이 너무 좋고 야 지팡이 한 뺏어봐. 지팡이 뺏어보면 멀쩡하게 잘 걸어갈 것 같아.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저까지 비아냥거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도 많고 TPN이라고 해서 종합 영양제 비슷한 혈관 뷔페라는 그 말을 듣는 그 호스가 우유빛깔 하얀 빛으로 거기에 뭐가 흘러 들어가는지 그런 주사를 맞으면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진교훈이라는 사람 이렇게 보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비틀거리는 모습, 어떻게 보면 처량한 모습 거기다 대고 지팡이 뺐으면 아마 똑바로 잘 걸어갈 걸 이런 말까지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좋지 않겠죠. 네, 평상시에 제대로 식사할 때 하고 각기야 하겠습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뭐 대표님 힘내십시오, 국민이 지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은 1997년 영장 심사 제도가 들어온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역시 이재명 민주당에서도 처음 보는 일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아침 비 오는데 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 이재명 지지자들도 대표님 힘내십시오 이걸 하고 거기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잖아요. 의왕 서초동에서 의왕까지 그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제 글로 가면 이제 이 지지자들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으로 가서 또 힘내십시오 이걸 이제 오늘 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 저희가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원래는 그 9시부터 집회를 시작한다고 그랬고 촛불연대하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집회 신고를 해서 1만 명이 모인다 그랬답니다. 1만 명.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자가 경찰하고 같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180명. 10,000명이 모인다 신고를 했는데 180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50분의 1도 안 온 겁니까? 신고한 거에? 그렇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지금쯤은 1,000명 이상 모였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무튼 1,0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예상 인원의 10분의 1밖에 안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국 때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조국 때는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조국 이제 수호 집회라고 했던 거죠. 조국을 지키자. 그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예상했던 것보다 형편없이 쪼그라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효옥 전 의원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딸들도 와야 될 공산이 크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사법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우리 동지다. 우리가 이재명 지키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파란색 천막을 6개를 쳐놓고
이제 비도 오니까 아마 그 밑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잼잼 자원봉사단이라고 등도에 적힌 파란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또 우비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촛불연대 관계자가 또 연단에 올라서 이재명 대표가 오시는데 열렬하게 응원하고 영장 기각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이재명 대표님 영장 실질심사 당당하게 받도록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가시밭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그랬다고 합니다. 가시밭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끝까지 그 뭐랄까 이 개인 비리를 마치 그 가시면류관을 쓴 사람처럼 그 희생자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검찰 공화국에 희생당했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희생당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에 희생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이제 가시밭길, 가시면류관, 조국 때랑 똑같습니다. 이런 점은. 조국을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에 비유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뭐 음식 평론가인가 맛 칼럼니스트인가 그 사람 말이죠. 또 보수 진영 쪽에서도 애국 순찰팀 자유대한호국단 보수 쪽은 인원은 작습니다. 네. 한 수십 명 수준인 것 같습니다. 천막 4개 세워놓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범죄 몸통은 이재명이다. 대장동 수괴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구속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